네. 자, y의 값이 절대값 x-1이면 그림 어떻게 그리죠? 여기 1, 빵인가요? y의 값이 절대값이 두 개 있으면 어떻게 그리죠? 절대값이 두 개면 두 번 꺾이죠. 1, 2번 게 누구예요? 마이너스 1번 것도 인가요? 얘는 기울기가 1입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기울기 누구예요? 둘 다 플러스면은 기울기가 2고 둘 다 마이너스면 기울기의 값은? 절대값이 3개면 그럼 어떻게 그리죠? 절대값이 하나면 한 번 꺾이고 절대값이 두 개면 두 번 꺾이고 절대값이 3개면 세 번 꺾이는 거죠?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돼요? 이 점 좌표가 누구지? 네, 0 대 2번 게 누구죠? 1 대 2번 누구예요? 마이너스 1 대 2번 누구죠? 그것도 3인가요? 여기 기울기가 누구야? 여기 기울기는 누구예요? 세 개 중에 두 개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면 기울기 1인가요? 세 개 중에 두 개가 마이너스 하나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 기울기 값 마이너스 3입니다. 절대값이 빼져 있는 형태에 대해서는 그림 어떻게 그리죠? 절대값끼리 빼져 있을 때는 그림 어떻게 그려요? 먼저 플러스 1부터 대입하겠습니다. 1 대입하면 누구예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구야? 그 녀석은 사이를 선을 연결한 다음에 양쪽 끝에는 x축의 평행선을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절대값이 빼져 있는 식입니다. 지금 문제 요구한 건 어떤 문제냐면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절대값이 지금 3개 있습니다. 당연히 3번 꺾일 겁니다. 근데 A, B, C의 대소관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일까요? 네, B를 대입한 게 최소값일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B를 대입한 게 최소값이니까 그냥 B만 대입해서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이 식이 왜 그림이 3번 꺾이는지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쪼개서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범위를 쪼개서 풀어보겠습니다. 범위는 경계값을 기준으로, 경계값은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빵 되는 게 경계값이죠. A, B, C를 기준으로 범위를 쪼갤 생각입니다. 제일 처음에 X의 값이 A보다 작은 범위를 떼하고 있습니다. X가 A보다 작으면 절대값 속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부호가 셋 다 마이너스? 셋 다 마이너스면 fx의 값은 마이너스 3x. 두 번째, A부터 B까지 범위에 있으면 첫 번째 거의 부호는 양수네. 두 번째, 세 번째 음수고. 그럼 첫 번째 건 그냥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거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니까 fx의 값은 누구죠?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세 번째 거는 B부터 x의 범위가 C까지라면 첫 번째, 두 번째 게 양수값이고 마지막 값이 음수값이네요. 마지막 것만 마이너스 달아주겠습니다. 따라서 그때 fx의 값은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인가요? 마지막입니다. x의 값이 c보다 컸을 때는 네, 셋 다 모두 양수값이니까 3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 기울기 마이너스 3, 두 번째 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세 번째 건 기울기가 플러스 1, 마지막 건 기울기가 플러스 3이라고요? 축은 그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ABC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축은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를 갖다 대입한 게 제일 작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B를 갖다 대입한 게 누구죠? B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나? B 대입했습니다. 네, 그거를 알파벳 PQR 중에 답을 선택을 하는데 최소값이 C-A인데 그 값을 뭐라고 표현하라고? R이라고 표현하라고요? 첫 번째 거 그래 답이 R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자, 두 번째 거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제곱의 값들로 표현되어 있는 식이 있는데 완전 제곱식들만 있고요. 최소값을 PQR을 가지고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곱셈 공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gx의 값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개 정도는 암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x의 제곱이 3개 있으니까 3x 제곱까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못하겠어요. 불러주세요. 마이너스 2 묶어주겠습니다. 상수항 쓰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값은 언제 최소값을 받죠? 대칭축의 값이 누군가요? 뭐라고? 나 지금 9분의라고 들어버렸는데 방금? 3분의 대칭축은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대칭축이 이렇게 되겠네요. 이때 최소값을 가지나요? 그리고 최소값은 단지 g한테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만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대입하면은 뭐가 되는데? 제일 첫 번째 것부터 합시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자, 첫 번째 대입했더니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에요?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얘를 어떻게 정리하라는 모양인 것 같은데? 얘가 지금 최소값입니다. 이 최소값을 P, Q, R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앞에 거는 3분의 1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인데 거기다 이거 더하기만 하라고? 아니, 이거 잘못했나? 마이너스인가? 3분의 1에서 3분의 2 뺐으니까 마이너스네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물어봅시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통분할까? 통분하겠습니다. 3분의 1로 묶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로 묶어줄까? 마이너스 3분의 1로 묶으면은 이 뒤에 값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은데? 그냥 3분의 1로 묶어줄게요. 3분의 1로 묶어주면 뒤에부터 쓰겠습니다. 3a제곱, 3b제곱, 3c제곱. 앞에 건 누구야?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2ab, 2bc, 2ca인가요? 내신 거 맞아요? 그러면 결국 2를 끄집어낼 수 있나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지 주혁이가 얘기해 보세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다가 2도 곱해줄 거고요. 2분의 1도 곱해도 달라질 거 없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라서 기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2a제곱, 2b제곱, 2c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2bc 플러스 2ca인데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나요? 2분의 1 곱하기 a제곱 두 개 중에 한 개 2ab b제곱 또 b제곱 2bc c제곱 c제곱 2ca a제곱 그럼 위식과 똑같은 거 맞죠? 그럼 이게 완전 제곱식인가요? 2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b의 제곱 b 플러스 c의 제곱 c 플러스 a 제곱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누구죠? 2분의 1 곱하기 여기 가운데 보면 바뀌었을 거 아니야? 요것들 가운데 보면 바뀌었을 거라고. 그래서 뭐가 되죠? a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네? 살짝만 바꾸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c 마이너스 ca면 뭐가 될까요?
첫 번째 a-b제곱, 두 번째 b 플러스 c제곱, 세 번째는 c-a제곱이 되겠죠? 네, 그럼 이해는 충분히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돌아가 봅시다. 얘가 누구라고요? 방금 설명했던 두 번째 건가요? 그럼 밑줄 친 녀석 자체가 누구라고? 2분의 1, 2분의 1 곱하면 앞에 게 상수가 3분의 1, a-b제곱, b-c제곱, c-a제곱이 돼요? 그때 이 괄호 속에 있는 게 전부 다 누구라고? PQR이라고? 그럼 문제 요구했던 최소값은 3분의 1. 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개 풀어드렸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풀어주세요. 왜 너도 쉬운 거 풀고 나한테 얼고시켜? 이런 반응인데 지금? x-b의 3승, x-c의 3승이니까 이 함수는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의 값을 a부터 c까지 범위해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뭘 먼저 구해야 되는 거지? 제일 먼저 뭘 구하냐고요. 그러니까 최소값 구하려면 우리 수투에서 반복듯이 하잖아. 미분에서 극값 찾는 게 제일 첫 번째잖아. 극값이 a하고 c까지 범위해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c 사이에 극값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행동은 h의 값을 미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분하고 있습니다. 3x-a의 제곱, 3x-b의 제곱, 3x-c의 제곱이죠.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미분에서 빵 나오는 그 값을 찾고 있습니다. 미분에서 빵 나온 걸 찾고 있는데 전개 좀 하겠습니다. 몇 x제곱이야? 9x제곱 마이너스 6 이거라고요? 근데 이 녀석이 빵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거지 지금. 극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뭘 조사하죠? 판별식을 조사해요? 판별식 조사했더니 9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마이너스 판별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분에서 빵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혹은 증가함수인지 이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 극값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판별식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빼주면은 마이너스 18 a제곱 b제곱은 마이너스 18이 계수고 ab, bc, ca는 플러스 18이 계수야? 그러면 뭘로 묶어줄까? 마이너스 18로 묶어줄까?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게 괄호 속에 있는 녀석이 아까도 있잖아. 마이너스 9 곱하기 괄호 속에 있는 녀석의 값들은 완전 제곱식이니까 0보다 커놨기 때문에 지금 판별식의 값은 어떻게 되는 거죠? 판별식 0보다 지금 A, B, C의 값은 같은 값이야 다른 값이야? A, B, C의 값은 달라요? 빵이 될 수 있어 없어? 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빵이 될 수는 없으니까 0보다 작겠네요. 등호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함수는 판별식 0보다 작으니까 도함수의 값은 어떻다고요? 도함수는 항상 0보다 크다고요? 판별식 0보다 2차식이 판별식 0보다 작으면 항상 2차식 0보다 크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hx는 네, 증가함수네요. 도함수의 값 0보다 크니까 h는 증가함수네요. 그럼 증가함수면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이야? 네, a를 대입한 게 최소값이겠네요. 증가함수기 때문에 선생님은 지금 a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a를 대입했더니 a-b의 세제곱? 근데 a-b의 값은 p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c-a가 누구라고? c-a가 r이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r이라 상승했더니 요게 답이에요? 할만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문제는 2019년도에는 성신여대가 기하를 시험 봤어.
그런데 지금 성신여대는 기하를 지금 범위에 빠졌고, 만약에 우리 중에 기하 시험 보는 사람이 선생님 풀어주려고 했었는데, 너희가 지금 원서 쓸 학교 중에 기하를 보는 학교가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하 문제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일부러 원서 쓸 때 기하 피해서 원서 쓴 거야 되네? 주혁이도? 아, 알겠어요. 그럼 기하는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근데 성신여대가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어. 확률과 통계를 여태까지 출제했었거든? 근데 작년부터, 그러니까 올해지? 올해 입시부터 확률과 통계를 빼겠다고 해놓고서 올해 입시 확률과 통계 문제를 출제했어. 그래서 확률과 통계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안 내겠다고 해놓고 냈거든? 그래서 확률과 통계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는 안 했어요? 확률과 통계? 네. 문제는 어렵지 않아. 경우의 수만 좀 구할 줄 알면 되거든? 그래서 준비는 좀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수직선 위에 움직이는 P점이 있습니다. 시각 T의 값이 빵이었을 때 원점에서 속도의 값은 최초의 속도의 값은 2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최초의 위치의 값은 원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최초의 위치의 값은 x0라고 쓰고 그 녀석의 값은 빵이라고 하겠습니다. 최초의 속도의 값은 2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가속도의 값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속도의 값이 지금 지수함수입니다. 미적분 문제네. 양의 방향으로 가장 멀리 도달하는 위치를 구하세요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속도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지금 속도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t초일 때 속도의 값을 이렇게 표기하겠습니다. 속도의 값은 가속도의 값을 적분해요. 근데 가속도의 값을 적분한 녀석의 값은 0부터 t까지 가속도의 값을 적분한 녀석은 요건 뭐야? 그러니까 요게 속도가 아닌데 가속도를 적분한 건 뭐야? 0초부터 t초까지? 이건 속도가 변화하는 양을 얘기합니다. 속도의 값을 구하고 싶다면 앞에 뭘 더해야 되지? 최초의 속도의 값을 더해야 돼요? 최초의 속도의 값이 누구라고요? 이해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적분하고 있습니다. 지수함수부터 적분해 쓰겠습니다. 지수함수 적분하면 그대로인가요? 거기다 지금 빵하고 t의 값을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빵 대입한 게 빵이 아니네. 빵 대입한 게 누군데? 빵 대입한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을 빼야 되니까 플러스 1? 그래서 플러스 3입니다. 자, 그럼 속도의 값을 지금 구했고요. 근데 문제의 질문 자체가 원점에서 가장 멀리 간 게 얼만큼 간 거냐고? 그럼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이네. 이 지수함수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네, 지수함수의 값은 감소합니다. 점근선의 값은 y는 3이 점근선이야? 근데 지수함수의 값이 원래 증가하는 녀석의 값을 x축 대칭한 거지?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건가? 근데 속도의 값 음의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엔 음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의 속도의 값은 2였다고요? 근데 양이었다 음으로 바뀌는 거잖아. 양의 방향보다 음의 방향으로 바꿔요? 언제요? 빵 될 때가 언제냐고요? ln 3이었을 때 빵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멀리 갔을 땐 몇 초일 때가 제일 멀리 간 거야? 네, ln 3초일 때 제일 멀리 간 거네.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위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ln 3일 때 위치? 그럼 위치의 값은 xt라고 쓰겠습니다. 한글로 충분히 많이 설명하셔야 됩니다. 난 지금 t초일 때 위치를 구하고 있습니다. 최초 위치의 값은 빵이었습니다. 빵초부터 t초까지 속도의 값을 적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2의 t승 플러스 3t 거기다 t 대입하고 빵 대입했습니다. t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의 t승 플러스 3t 빵 대입했더니 네 맞아? 빵 대입하면 몇이야? 1 맞아요? 빵 대입하면 빵 맞아요? 네. 그럼 이게 지금 위치인데 여기다 뭐 대입하자고요? ln 3을 대입한 게 가장 멀리 간 위치라고요? ln 3을 대입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3ln3 마이너스 2가 제일 많이 도달한 위치라고요. 자, 두 번째 걸로 가겠습니다. 빵초부터 2초까지 움직인 거리가 필요합니다. 빵초에서 2초까지? 어떻게 구하지? 빵초에서 2초까지 뭘 적분해요? 빵초에서 2초까지 속력을 적분해요? 속력의 값을 적분한 게 거리입니다. 속력의 값을 적분하겠습니다. 근데 대소관계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누구에 대해서 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ln3이라고 하는 녀석과 2에 대해서 관계를 따져볼 생각입니다. 누가 더 크죠? 네, 2가 더 크네요. 왜냐면 3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2부터 2제곱 사이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ln3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야 될 것 같습니다. 0부터 ln3까지는 누굴 적분해? 0부터 3까지는 ln3까지 양수예요? 양수여서 지금 속도의 값을 그냥 적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ln3부터 2일 때까지는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이어서 부호로 바뀌어요? 그 거리의 값을 구하세요. 첫 번째 게 누구지? 마이너스 3 플러스 3ln3 빵 대입했더니 2 대입했더니 2의 제곱 마이너스 6 빼기 ln3을 대입했더니 숫자가 이렇게 더럽냐? 몇이야? 6ln3에다가 2제곱도 있고 상수값이 마이너스 11? 네, 이게 답이네요. 자, 이해되신 거 맞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문제 4번이 확률과 통계인데 내내 확률과 통계를 출제했고 2003년도에도 안 낸다고 했다가 출제했으니까 지금 우리 확률과 통계도 풀 건데요. 단백질의 구성 단위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들 아미노산들을 연결했을 때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긴 사슬 모양의 1차 단백질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결국 단백질의 종류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 배열 순서를 가지고서 결정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아미노산의 형태는 좌우가 비대칭이기 때문에 종류는 N가지인 아미노산 N개로, 종류는 N가지, 아미노산 개수는 M개. 그때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숫자는 N의 M승까지 있다고? 이렇게 지금 경우의 수를 세겠다고 얘기하네요. 예를 들어서 A, B, C 세 종류, 아미노산 개수는 2개. 그러면 그때는 3의 제곱을 가지고 구하겠다고? 종류가 3가지면 3가지가 그 개수는 지수의 값에 존재한다는 얘기네? 그런데 이걸 좀 보긴 봐야 되겠다. AA, AB, AC, A가 처음에 올 때, B의 값이 두 번째 B가 처음에 올 때, C가 처음에 왔을 때, 어차피 두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아미노산 2개를 가지고 만들 때, 여기다 A, B, C 3가지, A, B, C 3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A, B, C, D 4종류의 아미노산 5개로 이루어진 단백질 중에서 아미노산 A를 2개 이상 포함한 종류를 구하고 싶다고?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녀석의 값은 아미노산만 가지고 5개를 가지고 만들고 싶다고? 그럼 모든 가지 숫자는 몇 가지지? 난 이렇게 하려고. 모든 가지 숫자 구한 다음에 A가 2개보다 적게 들어있는 거 하려고. A가 하나 있을 때, A가 없을 때. 그거 빼줄 생각입니다. 모든 경우라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여기도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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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를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예요. 전체 모든 가지 중에서 빼려고 합니다. 뭘 빼는 거죠? A가 없는 거? A가 없으려면 전부 다 BCD, BCD, BCD만 가지고 만든 거네? 그게 몇 가지죠? 이제 세려고 하는 거는 A가 하나만 있을 때,
근데 이건 A가 처음에 들어갈 수도 있고, 두 번째 들어갈 수도 있고, 세 번째 들어갈 수도 있고, A가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군데죠? 어디가 한 군데가 A가 들어갔으면 나머지 자리는 B, C, D만 채울 거죠? 그게 3의 첫 번째 건 1024입니다. 거기서 243. 그 다음 못해. 아이씨, 못해 먹겠다. 어떡하지? 648? 이건 진짜 못해요. 빨리 답을 얘기해. 네, 이게 답이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EFG라는 종류는 세 종류가 있고요. 아미노산이 각각 두 개씩 들어있습니다. 세 종류인데 아미노산이 두 개씩 있다고? 세 종류인데 아미노산이 두 개씩? 그런데 이들 6개 아미노산 중에서 5개만 골라서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의 값을 구하세요. EFG 중에서 6개가 있어. 두 개씩 각각 두 개씩 있다고? 그럼 상황이 이런 거네. 2하고 F하고 G하고 각각 두 개씩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미노산을 5개를 배열하겠다고? 이렇게 배열할 수 있는 가짓수를 구하라고? 아이씨, 어떡하지, 이거를? 어떻게 해요? 먼저 2 빼고 배열할까? 2 하나 빼고 배열하려고. 이렇게 배열한 게 몇 가지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야. 아, 그러네. 확률을 출제한 게 아니었네,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범위가 수학이, 고등학교 1학년 고등수학 상하가 시험 범위니까 경우의 수를 출제할 수 있네. 순열 조합을 출제할 수 있다, 애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지금 순열이고. 같은 걸 포함한 순열 어떻게 구하냐고요, 경우의 수. 2팩 곱하기 2팩분의 5팩. 기억나시죠? 120을 4로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F가 하나인 경우가 있겠네요. 그 다음 경우는 G가 하나인 경우가 있겠네요. 그럼 다 30까지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해서 가질 숫자는 90까지네. 선생님이 오해했다. 확률과 통계를 출제하는 게 아니네. 고등수학 하를 출제한 거네. 자, 그 다음 시험주로 가겠습니다. 방금 했던 게 모의 논술이고요. 그 다음은 2019년도 논술입니다.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 그냥 한 페이지 한 문제씩 놔두니까 편해요? 네. 자, 2019년도 논술 문제가 첫 번째 문제는 그냥 수투 문제인가? 이거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파트인 것 같은데? 그냥 모의고사 문제네. 하세요. 차수. 네. 두 번째 건 fx가 뭐 넣었는데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세 번째 거는 2 못했어요. 세 번째 거만 풀이하겠습니다. fx 그림하고 x축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3차 함수의 그림이 홀수차 함수입니다. 홀수차 함수면은 기함수인가요? 주인 내가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네. 홀수차 함수기 때문에 기함수고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는 빵 나온 값이 3개 있네요. 빵 나온 값이 마이너스 루트 2, 빵 플러스 루트 2이고요. 그때 내가 지금 이 넓이만 구하면 어차피 이 넓이는 똑같을 거거든. 그래서 여기 넓이를 구해서 2배 하겠습니다. 자, 2배 할 거고요. 인테그럴 마이너스 루트 2부터 0까지 적분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적분했더니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대입하고 있습니다. 빵 대입했더니 빵이고요. 마이너스 루트 2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2 대입하면 앞에 건 1인가? 뒤에 건 마이너스 2. 그래, 넓이의 값 2가 답이네요.
되신 거 맞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2번이 좌표 평면에서 원점하고 1,0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반점 1 있는 원이 있고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점 1인데 P점 좌표는 원 위에 있는 점입니다. POA는 세타고요. 세타의 가격 크기는 4분의 파이보다 작습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원점을 중심으로 점 P를 2세타만큼 회전하는 게 Q점입니다. 여기 각은 세타고 여기 각은 지금 2세타라고요. 그랬을 때 PQ에서 그어준 접선이 만나 생긴 교점이 R점입니다. 옳은 걸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처음에 R점 좌표를 구하라고 하거든. 5R 길이도 구하고 R점 좌표도 구하세요. 5R은 쉬울 것 같은데 R점 X좌표도 쉬운가? 그런가? 일단 5R 길이를 알고 싶다면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될까? 내가 필요한 건 5R 길이가 필요한데 5R 길이 값을 뭘로 구할 거죠? 요만큼 길이 값이 몇이에요? OP 길이가 1인가요? 그럼 여기 길이의 값이 어떻게 구해? 여기가 직각이니까 아직 사인의 역수, 코사인의 역수가 헷갈리는 건 아니죠? 사인의 역수가 코시컨트, 사인의 역수가 코시컨트, 코사인의 역수가 시컨트죠? 네. 지금 이렇게 가면 코사인이지만 지금 이렇게 갔으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뭐라고요? 네, 시컨트네요. 1 곱하기. 그런데 어차피 이건 시컨트 세타인데 1이니까 5월 길이는 구했어? 근데 문제가 필요한 건 R점 좌표를 구하래요? R점 X좌표? 그럼 R점 X좌표를 구하려고 봤더니 요만큼의 가게 크기가 여기도 2세타인가요? 수선발 내렸습니다. 수선발 내렸을 때가 필요한 길이의 값은 여기 길이가 필요한 거죠? 여기 H라고 하겠습니다. OH의 길이의 값은 시컨트 세타한테 코사인. 근데 이렇게 써도 되나? 좀 정리할까? 이렇게 쓰자 그냥. 두 번째 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사각형의 넓이의 값을 F세타라고 얘기했고요. 사각형은 O, P, RQ 넓이? OPRQ 넓이의 값이면은 두 배 하는 게 낫겠네요. 삼각형 OPR의 넓이의 두 배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OPR 넓이의 값은 밑변 값은 1, 높이의 값은 RP? RP 값은 탄젠트인가? 따라서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 값 1 곱하기 높이의 값이 탄젠스타예요? 넓이가 탄젠스타인데 넓이의 F세타라고 놓으라고? 자, 두 번째도 풀었고요. 이제 세 번째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꼴 넓이만 구하신 다음에 문제 푸시라고요. 부채꼴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P, O, A의 부채꼴 넓이? 반지름 길이의 값은 1입니다. 부채꼴 넓이니까 세타인가? 이제 대입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대입했습니다. 리미트 세타의 값이 빵 플러스로 갔을 때 G세타분의 F세타의 값을 구하는 중이고요. 리미트 세타의 값이 빵 플러스로 갔을 때 분모의 값은 분자의 값은 계수만 비교해서 우리는 2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설명은 해야 되겠다. 논술이니까. 하나 더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은 이게 좀 애매하다. 이게 좀 애매한 거는 이건 벡터에서 출제도 되고 미적분에 출제도 되는 거라서 이 학교는 성신여대는 지금 미적분을 시험 본다고 하니까 미적분에 출제도 될 것 같거든? 자, 좌표 평면상에서의 운동입니다. 좌표 평면상의 운동에서 속도의 값은 순서상, 위치의 값도 순서상, 가속도의 값도 순서상으로 쓰는 거죠. 내용 정리를 좀 하고 나서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적분에서 좌표 평면에서 2D에서 위치의 값은
순서쌍으로 표현합니다. 속도의 값은 각각 미분한 녀석으로 순서쌍으로 표현하죠. 가속도의 값도 순서쌍으로 표현합니다. W'을 이용해서 가속도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죠. 속력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죠? 루트 가속도는 가속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가속도의 크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그 녀석의 값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내용은 수투에서 미적분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기하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미적분에 충분히 출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평가원 모의고사의 미적분에서 이거 나왔었잖아.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A부터 B일 때까지 거리? 누굴 적분한다고요? 속역을 적분한다고요? 이게 모의고사 기출문제였던 것 같아 이번에. 하지만 위치의 값이 x, fx일 때는 속도의 값을 매개 변수로 표현하지 않고 속도의 값을 x로 양변을 둘 다 미분한 요걸 속도로 인지할 겁니다. 각각 x로 미분했습니다. 그때 속력의 값은 누구죠? 루트 매개 변수를 t를 사용하지 않고 x로 사용해도 그때 거리는 곡선의 길이거든. x의 값이 a일 때부터 x의 값이 b일 때까지 곡선의 길이의 값은 이걸 적분하는 거죠. 예, 수능 보기 전에 이게 미적분 파트에서 마지막에 기억이 안 나서 못 푼 애들이 되게 많은데 곡선의 길이 구하면 무조건 여기다 대입하실 거죠. 주혁이 너 기억나요? 네, 주현이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알아요? 맞아, 배웠어요. 이번 모의고사도 나왔어요. 엊그저께. 맞았어? 네. 하지만 이번 평가원 시험 보시고 풀이도 하셨죠? 네. 혼자 다시 풀어봤어? 네. 자, P점의 Y좌표의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P점의 Y좌표는 여기가 지금 최대값이겠네. 두 번째는 원점에서 발사되는 공이 다시 지면에 닿는 지점에 이 점의 X좌표를 구하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는 공을 최초의 속력의 값은 V0인 속력으로 공을 쏘았을 때 각이 2분의 스타라는 값으로 발사를 했다면 발사된 공이 지면에 닿는 지점의 X좌표를 구하라고, 여기 각이 2분의 세타인 상태로 쏘아 올리면 이렇게 운동을 해서 좀 멀리 떨어지지는 못할 것 같다. 여기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난 지금 세 군데 지점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이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조건을 잘 봐야 되겠다. t의 값이 빵이었을 때 원점에서 발사된 공의 위치를 p점 좌표로 할 건데, 이건 위치인데, 속력, V0, 공은 V0의 속력으로 X축 양의 방향과 세타각을 이루면서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각이 t였을 때, 공의 속도의 값은 이게 공의 속도입니다. 너무 흐린데 색깔이? 보이나? 공이 X축으로부터 높이의 값이 36이 되는 지점을 지날 때 관측된 속도의 값은 얘가 속도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속도의 값이 오이씨 나 이거 안 보일 건데 이거 어떻게 기억해 이거를 기억 못해.
네, 보고 쓸게요. V0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0t 플러스 V0 사인 세타의 값이 속도입니다. 위치의 값은 적분한 게 위치라고요? 위치의 값은 보통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치의 값은 적분하면 되겠네. 적분했습니다. 이거 앞에 거 적분했습니다. 어허. 난 네가 사인이라고 하는 거 들어버렸어요. 지금 뭘 착각하고 있는 거냐면 변수에 대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변수에 대한 착각. 지금은 속도나 가속도나 위치는 시간 t라는 문자로 표현된 식들입니다. 이거는 t라는 문자가 없는 상수항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그래서 적분하게 되면은 상수와 상수를 적분해서 1차식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최초의 위치의 값이 뭐였죠? P점의 최초 위치가 어디였어? 0,0 원점이었나요? 그럼 빵 뒤반 빵 나오는 거 맞아? 네. 이제 뒤에 거 적분하고 있습니다. 빵 뒤반 빵 맞아요? 네, 적분상수는 없습니다. 얘가 위치입니다. 근데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건 P점의 Y좌표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난 이 Y좌표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 지금? 근데 Y좌표 최대값을 구하려고 봤더니 이건 이차함수잖아. 문제에서 모르는 거는 V0하고 사인값을 모르는 상태네. 그럼 V0하고 사인값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라는 얘기구만. V0하고 사인값을 구할 수 있나? 높이가 36일 때 관측된 속도의 값은 15하고 24라고? 그럼 높이의 값이 36? 높이가 36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36이라는 얘기야? 네. 이거라고? 근데 이 순간에 t가 누군지 모르잖아. 근데 그 순간에 t의 값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t에서 속도의 값이 누구라고? 15하고 24라고? 이 순간이 t의 값을 a라고 할게요. a라는 변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t의 값이 a인 순간에 속도의 값이 이거라고 한다면 뭐라고 쓸 수 있죠? v0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0a 플러스 v0 코사인이라고 쓸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식은 두 개, 문자 두 개. 아이씨, 문자 세 개다. 아, 여기 문자 하나 더 있네. 36의 값은 마이너스 5a제곱 v0 사인 세타 a 이 세 개씩까지 연립하라는 얘기구만. v0 코사인의 값은 15입니다. 마이너스 10a 플러스 v0 코사인 값은 뭔가 잘못 쓴 느낌이 들지? 네, 그러네요. 이 값이 24. 연립방식 풀어가지고 a도 v0도 코사인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립을 어떻게 하냐? 요거 대신에 대입해? 대입했더니 36-5a 제곱 대입해주면은 10a 제곱 24a 5a 제곱 24a 마이너스 36은 빵입니다. 5하고 1인데 66? 마이너스는 여기에? 따라서 a의 값은 양수값인가? 시간은 의미 개념이 없죠? 시간은 당연히 양수죠? a라고 하는 값은 양수값으로 5분의 6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5분의 6인 순간에 첫 번째 문제 요구했던 거는 제일 높은데 P점의 Y좌표? 그럼 P점의 Y좌표면은 이 밑줄 친 거에 최대값 구하면 되는 거였어? 근데 꼴랑 A밖에 안 구했다고 아직?
아이고야. 그럼 A를 대입하게 되면은 5분의 6을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2, 36, V0 사인의 값은 36입니다. 요게 36. 여기다 대입할까? V0 코사인 세타의 값은 15? 이게 3으로 약분하면 5하고 12. 5대 12 대 13? 내 말 이해 안 됐어. 제곱 더하기 제곱의 값은 36제곱 제곱 더하기 15제곱인데 이거 제곱에서 더하면 39제곱 나와요. 그래서 V0의 값은 39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다 알아. 다 아는데 필요한 녀석의 값은 최고 높이. 높이의 값은 마이너스 5t제곱. V0 사인 값이 36? 대칭축은 5분의 18? 5분의 18만 대입하면 최대값이겠네요? 축의 값이 5분의 18입니다. 5분의 18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최고 높이는 마이너스 5분의 못해 324 플러스 5분의 648 5분의 324만 남아요? 믿지 말아요. 산수 막 설렁설렁했어요. 검산해주세요. 산수 연락 성의 없이 했습니다. 맞아요? 그럼 첫 번째 문제가 요구하는 P점의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점의 Y좌표를 구했고요. 두 번째는 발사된 공이 다시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X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요구한 거는 땅에 떨어지는 X점 좌표를 물어봤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높이의 값이 근데 방금 전에 조건과 동일한 거지? 높이의 값이 0 되는 순간에 t의 값이 필요합니다. 높이가 0 되는 t의 값이 누구야? 5분의 36을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다요? 여기다요? 근데 V0 코사인 값은 15? 그게 몇이라고? 네, 두 번째도 쉽습니다. 세 번째가 어려운 것 같은데? 세 번째가 어려운 이유는 각이 달라진 거잖아. 각이 달라져서 이 포물선의 운동에서 다른 포물선의 운동으로 바뀌었거든. 각이 2분의 세타로 변하게 되면은 그때 발사된 공이 닿는 X좌표를 구하라고?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 거야? 나머지 건 안 변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거는? 2분의 세타였을 때는 말로 설명해야 돼. 던지는 각이 X축과 이루는 각이 2분의 세타의 각으로 던졌을 때 그때 속도의 값이 누구라고? V0 네, 각만 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때 내가 궁금한 거는 땅에 떨어지는 순간 그럼 위치값 구하려고요. 위치값도 똑같겠네. 위치값도 저 시간대 2분의 세타만 대입하면 되겠네. 근데 문제가 발생했다. 어떻게 구해? 사인 세타가 누군데? 39분의 36? 13분의 12? 코사인 세타는? 이거 가지고 구해야 되는 모양이지? 근데 V0는 똑같다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네, 똑같은 속력 V0네? V0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두 개 가지고 구해야 될 게 사인 2분의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만 구하면 끝나겠네요?
사인 2분의 세타 어떻게 구해? 반각 공식. 그러면 반각 공식 알아요? 해봐야 돼요? 사인 제곱 2분의 세타의 값을 물어보려고요. 수진이한테. 너한테 물어보지 말아요. 나 말고 딴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런 의도죠, 지금? 주여가? 묻지 마요? 네. 언제쯤 되면 외울까요? 반각 공식? 제발 부탁합니다. 외우세요. 외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코사인 반각 공식은? 주연이도 만들지 마시고 외우세요.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는? 이걸 왜 못 외우지? 엄청 많이 나오는데? 나도 답답합니다. 자,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코사인 값 13분의 5를 대입했더니 13분의 4? 그럼 사인 세타의 값 예각이거든. 그래서 사인 값은 루트 13분의 2예요. 사인 2분의 세타의 값은 루트 13분의 2. 그럼 코사인 2분의 세타는 구할 필요 없겠네. 뭔데? 네. 사인 코사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위치의 값이 V0의 값은 36이었나? 39? 나 그지 같네. 이거 어떡하지? 얘가 13분의 2루트 13인데 39를 곱했더니 여기다 곱해야 되지. 13분의 3루트 13인데 39를 곱하면 9루트 13? 그 다음 마이너스 5t제곱 39 곱하기 사인. 근데 우리의 바램은 땅에 떨어질 때,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면은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6루트 13의 값이 그 순간에 t의 값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x값이 필요해요? 못해.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이 학교는? (702) 난 믿습니다. 틀리면 내 잘못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4번 문제는 경우의 수의 문제와 등비급수의 문제를 혼합했네. 등비급수가 맞을까? 그냥 급수인가? 자연수 PQR을 더해, PQR은 자연수 맞아? 그러네, 1보다 큰 자연수네. PQR을 더해가지고 5의 n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확률과 통계를 출제했으니까 중복조합으로 문제 풀라고. 중복조합 기억나시나요? 중복조합? 주연이 기억나요? 중복조합? 기억 안 나요? 확률과 통계를 언제 공부하셨죠? 2학년 때. 올해 1학기 시험이었어? 그런데 대평균 1학기 시험이었네? 장항고였지. 장항고 작년이 기하, 올해가 확률. 네. 3개 더해가지고 5의 n승입니다. 그런데 순서상 개수가 필요합니다. PQR도 자연수입니다. 근데 PQR은 전부 다 1보다 큰 자연수입니다. 근데 문제는 AN 값이 빵이 안 나오는 자연수 N 값의 최소값을 보라고? 곱하기였네. 그럼 n값이 1일 때나 2일 때나 3일 때나 4일 때나 작은 숫자를 대입했을 때는 빵이 나오나봐. n값이 작은 빵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좀 큰 숫자를 대입하면 빵이 안 나오나봐. 그 어느 순간 빵이 안 나오는 순간에 n값을 구하라는 얘기네. 그러면은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지? PQR을 곱해가지고 5의 1승이 되는 순간은
1보다 큰 숫자 곱해서 5가 나오려면 1보다 큰 숫자 중에 5가 나올 수 있어? 3개 곱해가지고? 안 되지. 1이 있어야지 5가 나올 수 있지. 그러면 이러한 순서상 PQR은 개수가 빵개네. 그런데 PQR의 값이 5의 제곱이 되려면은 그것도 1, 5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이 없이는 안 돼. 그래서 1보다 큰 숫자만 가지고는 만들 수가 없어. 그럼 누군지 아네? 3인 거네? 몇 개 있는데? 네, 5, 5, 5 하나의 순서상만 있네요. 처음으로 빵이 아니네. 그때 K값을 3이라고 하세요. 근데 이거 말로 설명해야 돼. 첫 번째 이렇게 했더니 가지수가 빵가지였고 이것도 빵가지였고 왜냐면 1보다 큰 숫자만 가지고 만들 수 없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거는 5, 5, 5 하나의 순서상만 한 가지예요. 이렇게 말로 다 서술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AN을 구하래. 헐, AN은 어떻게 구해? 이렇게 하나씩만 가볼까? P 곱하기 Q 곱하기 R의 값이 5의 4승이면 그런 A 4의 값은 누구야? 몇 가지? 3? 3인 거는 5, 5, 5제곱. 5제곱의 위치가 바뀌는 거 세 가지? 하나만 더 해볼까? PQR 곱해서 5의 5승이 나오려면 한 개, 두 개, 두 개 가지고도 만들 수 있고 한 개 한 개 5의 세제곱으로도 만들 수 있어? 더 이상 없어? 그럼 순서 바뀐 거 세 가지, 세 가지, 여섯 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규칙성을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거 아니야? 이거 언제 하고 있어, 이거를? 나는 n을 구하고 싶은데. 내가 필요한 건 an인데. 그럼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거 풀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 어차피 P나 Q나 R의 값들은 전부 다 5의 거듭제곱일 것 같은데? 넌 또 왜 P야? PQR은 1보다 크잖아. XYZ는 어떤 숫자일까? XYZ는 빵이면? XYZ가 빵이면 1이어서 안 되잖아. 1보다 커야 되니까. XYZ는 빵이면 안 돼. 그럼 XYZ가 누구냐고. PQR의 값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어차피 5의 거듭제곱들의 곱이 5의 거듭제곱이니까. 그럼 결국은 PQR을 곱해가지고 5의 n승이 나온다는 말은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값이 n이란 얘기네? 근데 n값의 최소값이 누구였다고? n값의 최소값은 3이었다고? 그때 x하고 y하고 z의 순서상 개수가 PQR의 순서상 개수랑 똑같네. XYZ가 결정되면 PQR도 결정되니까. XYZ가 하나면 PQR도 하나니까. 자, 난 이거의 개수를 가지고서 AN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중복조합이야. 앞에가 3개, 뒤에가 N.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아, 왜 한꺼번에 얘기하지? 띄엄띄엄. 3H. 자, 그래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 B,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의미하인 정수였을 때 그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이 10입니다. 그때 가지수는 어떻게 되죠? A, B, C의 값이 자연수였을 때 A, B, C 더한 녀석의 값은 10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네. 그죠? 기억나죠? 주역이도 기억나죠? 자, 그래서 AN 값이 누굴까요?
자연수라며. 3H. 중복조합 또 이것도 까먹었으려나? NHR 산수 어떻게 하죠? 까먹었네. 주역이 어떻게 해요? 주연이는 어떻게 해요? 맞아. 아니야. 뭐? 맞아요. 얼추 기억나나 봐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산수하고 있습니다. 앞에 거, 뒤 거 더한 다음에 1 뺐습니다. n-1c, n-3입니다. 또 설마 이런 것도 까먹은 거 아니겠죠? NCRE 값이랑 NC n-R 똑같은 거 아시죠? 그럼 이게 n-1c 2. 그래서 2 1분의 n-1 곱하기 커져 작아져? 네, 이 값을 역수치해서 대입하세요. 자, 이제 역수치해서 대입하고 있습니다. 시그마 n값이 k가 3인 거 알고 있습니다. 3부터 무한대까지 대입했습니다. n-1 곱하기 n-2분의 이제 급수만 계산하면 되겠네. 급수는 합의 극한이죠. 급수는 합의 극한입니다. 분분수 만들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거든. 자, 분모의 차이값이 누구예요? 네, 분모 차이값 큰 거에 작은 것 빼면 1이죠. 분모의 차이 분분수 만들 줄 아시죠? 네, 분모의 차이값 1이고요. 2는 끄집어내겠습니다. 남은 녀석의 값은 뭐가 남지? K. 이게 1과 이어서 발음이 참 애매하다. K-1? 아니야. 항상 쓸 때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을 써야 돼.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 이거 통분함 이거 맞습니다. 위에 겁니다. 네. 자, 항상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부터 대입하고 있습니다. 3 대입했습니다. 맞게 쓰고 있나요? 마지막에 n 대입하고 있습니다. 남는 거 뭐가 남죠? 이 극한 꺾고 있더니 뭐가 남죠? 근데 가급적이면 설명은 하셔야 돼요. 뭘 설명해야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1분의 1이 빵이기 때문이라고 쓰는 게 좋겠습니다. 시험이 쉬운 학교는 자질고려한 것도 다 쓰세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실은 여기까지 하면은 딱 2시간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빨리 끝났어. 아, 기하가 빠지니까 그랬구나. 그 다음 걸로 가겠습니다. 2020학년도 모의논술 첫 번째 2차함수 문제는 너무 쉬워서 안 풀어줘도 될 것 같은데? 당신들이 합시다. 하세요. 아마 어떤 한 가지를 뭔가 결정적인 걸 1번부터 못 찾은 거 아니야 혹시? 아, AD라고 하는 선이 AD라는 선이 X축의 평행한선입니다. 그 평행하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B하고 A라는 문자 사이에 관계식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2차 함수 포물선식 알려주고 있고요. 직선의 방식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A점 좌표의 값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A점 좌표의 값이 누구죠? 그럼 D점 좌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은 Y좌표 B라는 건 알고 있잖아. Y좌표는 B인데 이 직선이 2x-8이라는 직선이야? 그리고 그 녀석과 포물선의 교점이야? 근데 포물선이 Y가 B가 나오는 점의 좌표를 찾는 방법이 있잖아. 포물선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포물선이 b가 나오도록 하는 x좌표를 찾고 있습니다. 네. 빵하고 a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점 좌표가 a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b점 좌표의 값은 직선 위인 점이니까 직선한테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직선한테 대입했더니 b의 값은 2a-8인가요? 이걸 못 찾았나봐요. 네, 이해되신? 그것까지는 했어요? 네. 그 다음 a 값하고 b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여기 길이가 3루트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가 3루트면은 보나마나 뭐 3칸이겠지 뭐. 일단 시점 좌표를 찾으려고요. 시점 좌표를 찾기 위해서 갖다 놓고 연립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의 값이랑 직선이 마이너스 x 플러스 b? 그럼 교점의 좌표의 값은 a 플러스 1인가? a 마이너스 1? 그럼 시점 좌표의 값은 x좌표가 a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리고 그 녀석을 여기다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대입하지 말까? 마이너스 뭐라고? 마이너스 a 플러스 1 플러스 b? 근데 b 값이 누구라고요? b 값이 2a-8이라고요? a-1, a-7? 근데 b점 좌표의 값은 아이고야 b점 좌표의 값은 또다시 연립해야 돼? 연립 방식을 누굴 연립해야 돼? 2a-8? 이게 지금 포물선이고요. 직선이 2x-8입니다. 이항해주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x 2a 교점 좌표의 값은 그 중에서 지금 b점 좌표가 누구라고요? 연립 방식 겁나 푸네. 2, 마이너스 4인가요? 근데 여기 길이 값이 지금 3루트 2라고 하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요? 그럼 거리 구했더니 18의 값이 a-3의 제곱 a-3의 제곱이에요? 따라서 a의 값은 6? 3루트 2였을 때 6이면 5,니까 3칸 간 거니까 그래서 시점 좌표의 값이 누구라고요? A, B만 구하는 거였구나. A를 대입하면은 B의 값은 근데 사각형 넓이의 값이 필요합니다. 점의 좌표인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A점 좌표의 값은 0,4 B점 좌표의 값은 2, 마이너스 4 D점 좌표의 값은 5, 6,4 근데 사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할 때 내가 이런 식으로 구하려고 하거든. B점 좌표가 2, 마이너스 4 C점 좌표의 값이 3,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1 그 다음 D점 좌표의 값이 6,4 내가 지금 뭘 연지 아시나요? 네, 사선식 공식 사용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세 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의 넓이랑 밑에 거 세 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의 넓이의 값 따로따로 구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이거는 밑변값이 삼각형 ABD 넓이 밑변은 6이에요? 높이는요? 높이는 8인가요? 4하고 마이너스 4니까 따라서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의 값은 24입니다. 밑에 있는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 넓이의 값은 세 점 중에 한 점이 원점이 되게끔 만들 거죠? 세 점 중에 평행이동했습니다. 평행이동할 건데 B점을 원점으로 만들겠습니다. B점을 원점으로 만들었더니 C점은 뭐가 되죠? D점은 뭐가 되죠? 그때 넓이 어떻게 구하나요?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바깥쪽 길 곱했습니다. 내가 무슨 소리 듣는지 모르겠어요. 안쪽 길이 곱하겠습니다. 답이 30인가요?
지금 한 거 주연이 할 줄 아시나요? 모른다고요? 저렇게 말 이렇게 배치해서 세 점을 다 배치한 다음에 네, 할 줄 아시죠? 네. 근데요 네. 평온하게 시점을 평행하게 그린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사각형 사다리꼴 넓이랑 밑에 사각형? 네 마음대로 하셔도 되죠. 네. 직선의 방식 알고 있으니까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그리고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번은 x라고 하는 문자를 r과 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세요.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하고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가지고서 f 세타의 값을 구하긴 하는데 그거를 세타는 문자로만 표현하세요. f 세타의 값이 최소값을 가진 세타의 값이랑 그때 f 세타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어떤 조건을 제시했냐면 두 녀석이 둘레의 길이가 똑같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첫 번째 건 둘레가 몇이야? 네. 반지름 여기는 R이고 여기도 R이고 호의 길이는 R세타. 그래서 2R 플러스 R세타의 값이 여기 삼각형의 둘레 값은 이게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X는 하고 정리 쓰라고요? X의 값은 3분의 R 곱하기 2 플러스 세타인가요? 그런데 첫 번째 건 해결했는데 두 번째 건 삼각형의 넓이가 필요합니다. 삼각형의 넓이 S의 값은 누구죠? 부채꼴 넓이? 2분의 1 곱하기 T라고 하는 넓이가 필요합니다. T의 넓이는. 근데 그걸 가지고 표현하겠습니다. F세타의 값은 S분의 이거라고요. 근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R하고 X를 없애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R분의 X가 이건가요? 그거 대입하겠습니다. 번분수 계산했더니 숫자는 2분의 루트 3? R분의 X의 값을 제곱한 녀석의 값은 9분의 몇 승이야? 4제곱이야? 아니다. 선생님 제곱 없어야 되는데 제곱을 달았거든요. 여기다가 제곱인가요?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가 있을까? 18분의 루트 3 세타분의 세타 플러스 2의 제곱이에요? 이거에 값이 두 번째 거의 답인데 세 번째 거 시킨 거는 언제 최소값을 가지나요? 물어봤네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뭐 해야 돼? 자, 첫 번째 풀이. 이거 너무 싫은데 이거. 자, 몫의 미분법을 통해서 미분하고 있습니다. 18분의 루트 3 분모값 제곱했습니다. 세타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분모 미분하겠습니다. 맞게 썼나요? 그럼 18분의 루트 3 세타의 제곱분의 세타 제곱 맞나? 빵 나온 녀석 찾고 있습니다. 빵 나온 건 언제 빵 나오죠? 세타의 값은 음수일 수 있나요? 세타의 값은 양수입니다. 2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돼? 무슨 말을 해야 되냐고. 극소일 때 최소잖아. 세타의 값 2였을 때 최소로 이해하고 싶단 말이야. 극소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의 양으로 바뀌어야 돼? 2보다 작은 녀석을 대입하게 되면 2보다 작은 숫자를 대입하면 음수 맞아요? 2보다 큰 숫자를 대입하면 F세타의 값은 세타가 2일 때 극소이자 최소 꼭 쓰셔야 합니다. 자, 그때 문제가 최소값 구하시라고요?
최소값이 누구라고? 여기다 2 대입하라고. 여기다가 2 대입했더니 분모는 36, 분자는 16? 36, 16이면 몇이야? 9분의 4? 근데 선생님 이게 싫어. 다른 풀이. 고등학교 1학년도 풀 수 있어. f 세타의 값은 18분의 루트 3 세타분의 세타제곱 플러스 4세타 플러스 4입니다. 18분의 루트 3 세타 플러스 세타분의 4 플러스 4예요?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세타의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세타 플러스 세타분의 4를 뭐에 의해서?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값한테 4를 대입했습니다. 그럼 18분의 8루트 3이어서 9분의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오늘 수업은 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